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음 놓고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가장 두려운 순간으로 혼자 남겨질 때를 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더 많이 휘둘리고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하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혼자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익혀야 하는 혼자의 기술, 그리고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과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을 땐 이 감정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무게감이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도 벌고 체력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그런 것들이 약해진 후에도 혼자라면 그 외로움은 두려움이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노후의 외로움을, 여성은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는 외로움이 핵심적인 고민으로 떠오릅니다. 이 감정은 나이 많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외로움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 바탕에는 외로움을 피하려는 욕구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외로움을 억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힘입니다. 영국의 한 학자는 인간의 고통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결핍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외로움에 휘둘리면 사람에 기대고 집착하게 되지만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친해지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관계는 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태도는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플 때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반면 혼자 있는 법을 익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에게도 더 자유롭습니다. 취미 활동, 봉사, 신앙, 반려동물 등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결국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은 자아 성찰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앤서니 스토의 말처럼 고독은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불안의 원천이 될 수도,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접촉 부족이 아닌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에서 옵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진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친구나 배우자를 잃는 경험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두 번째 핵심 요소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세대 간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작은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아는 사람들의 근황의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함께 사는 가족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런 현상은 익숙함이 가져오는 당연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들이 없어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되기 전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소중히 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존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끔 방문하는 자녀나 친척과 함께 사는 배우자를 비교하는 말은 관계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발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비교는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히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과 종종 갈등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비교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노력과 양보가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존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살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망감은 종종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으며 자신만의 관점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각 관계는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요소인 개방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 아이디어, 사람들에게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호성보다 개방성이 노년기 행복과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반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개방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 쉽지만 그것은 종종 정체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기술,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개방성은 또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가벼운 인연도 소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다양한 관계망은 큰 위안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종교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개방성의 핵심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중 하나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지루함을 덜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기심은 삶의 기쁨과 열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의지는 삶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거나 다른 문화의 음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등의 작은 도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며 필요할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연한 사고방식은 갈등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 웰빙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방성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대학,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부터 외국어, 음악,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나 여행에 참여하는 것도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장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입니다. 개방성은 또한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에도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세대와의 소통은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은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개방성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혼자 있는 능력,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개방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있어야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과 노력입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직업을 통해 얻었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이러한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멘토링이나 교육 활동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삶의 깊은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신체 건강 관리도 노년기의 외로움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룹 운동이나 걷기 모임 같은 활동은 신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건강 관리는 단순히 수명 연장을 넘어 활기찬 노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도 노년기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은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화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럼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도 많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젊은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물리적 거리와 이동의 제한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경험과 관계의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노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고 함께 있되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일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도전은 상실감입니다. 은퇴로 인한 직업 정체성 상실, 건강 기능 감소,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노년기 적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으면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은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영성과 내적 성장도 노년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탐구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위안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명상, 자연과의 교감, 철학적 사고 등을 통해 내적 평화와 초월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차원의 탐구는 노년기 삶의 깊은 의미와 초월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재정적 준비도 노년기 안정과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고 경력 단절로 인한 연금 부족 등의 이유로 노년기 빈곤 위험이 더 높습니다. 미리 노후 자금을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현재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선택의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역학이 변하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을 노년기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추가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같은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다른 이들은 노인 공동주택이나 요양시설 같은 대안적 주거 형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 사회적 필요,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필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노인들의 기술 적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는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회적 연결, 정보 접근, 서비스 이용 등에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원격 의료, 온라인 쇼핑, 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이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노인 친화적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배움의 의지가 있다면 나이는 디지털 세계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도 노년기 고립 방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대 간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종종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에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간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기여, 의식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세대 간 연결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영양과 식습관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에 따라 영양 요구량과 섭취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탈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회적 활동이자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식욕을 촉진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모든 변화와 상실 속에서도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도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숙과 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전략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심층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